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누구 얘기했냐? 당연히 오늘은 이재명 대표 얘기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주에 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불렸던 굉장히 측근이라고 불렸던 전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유명을 달리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긴 했어요. 매우 이제 뭐 애통한 심정을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결국에는 검찰 탓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 그 첫 일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지. 거의 코너까지 몰려 있고 이번에 그 방탄이 한번 실패해가지고 사실상 뭐 경질이다 뭐 이런 내용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해서 그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다 안타깝게 스스로 다 그렇지. 지금 목숨을 끊으신 분이 아마 이번이 5번째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그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랑 상당히 가깝습니다. 네, 그 성남시장 비서실장부터 해서 경기도지사 네. 시절에도 굉장히 측근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분이 또 그 유서의 일부가 좀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정치 좀 그만하셔라 이런 그렇지. 얘기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이재명 대표는 지금 거의 뭐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까 저 그런 생각을 하고 참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참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게 참 너무 비정함도 많이 느끼고요. 이게 참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끊을 정도로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좀 책임감을 좀 강하게 느껴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보다도 지지율에 이제 임계점이 온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계점. 이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주로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이 정치 보복이다, 네. 야당 탄압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렇죠. 적어도 뭐 중도층이나 MZ 세대까지는 몰라도 지지층들은 결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민결 중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민주당은 결집을 하고 민결, 중도층은 이탈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예. 이번 사건은 세 가지예요. 첫 세 번째로는 첫 번째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지지층들이 흔들려. 지지층들이 균열. 와집권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서예요. 유서 가장 가까웠던 전형수 유서 전 비서실장이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근데 그걸 떠나서 흘러나오는 유서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서가 왜 흘러나왔는지 이런 건 따지지 말자고요. 네. 그러면 그 유서의 내용이 핵심이 이거잖아요. 정치 그만하시라. 정치 그만두라도 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측근들의 인성 관리예요. 그런 말이 있었지.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 예. 심지어는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마저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에 대해서 개 짜증 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내에서도 이거는 마땅하지가 않다라는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외부의 지지율이 아니라 내부의 지지율 문제인데 첫 번째 유서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조문이에요. 조문. 자, 조문. 조문을 갔는데 왜 거부당하죠? 그러니까요. 신인기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김문기 전 처장 바로 공직선거법 이 위반 재판에서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 제일 초반의 반응이 최초의 반응이 몰랐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조문 갔어요? 조문 갔냐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그때 대표 김문기 전 처장이 그때 안 갔을 안 걸요? 갔죠. 안 갔을 그러니까. 겁니다. 안 갔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여론 때문에 작정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5시간인가 7시간을 기다렸죠. 7시간. 이게 차 안에서 7시간 기다리는 게요. 거의 방광이 터져요. 그렇죠. 화장실은 이건- 그래도 갔다 오지 않았을까? 못 가. 그래서 못 갈 것 같아.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게 보통 이게 독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유가족이 오죽했으면 이 고인이 오랫동안 모셔왔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지. 이재명 대표는 주군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주군. 그런데도 안 돼. 면회 싫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 거부감이 어디서 왔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이른바 이 전 실장의 이름이 20몇 번인가 실려 있어요. 아하. 예.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영장 청구서의 네, 내용에 네, 맞아요. 그 이야기는 이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그걸 했다? 김준수 위원장 이야기해봐요. 주도적으로 했을 거예요? 지시나 명령에 따라서 행동했을 거예요? 공무원이잖아요. 늘공이잖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뭐냐?
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이 목소리가 강도가 이제 더 수위가 높아지는 게 네. 지금 우리가 조홍천 의원, 이상민 의원 뭐 원래 그런 이야기 하던 사람들이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고민정 의원이 뭔가 결이 다른 색깔이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물론 보도 내용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 사퇴를 거론하는 듯한 어허.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동안에는 그래도 똘똘 뭉쳤던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물론 이 죽음의 원인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그만큼 지금 여론에 미치는 파장, 여파가 심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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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 근데 저는 네. 진짜 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 게 예. 이 원인을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원인 저도 분석. 돌아가신 분들 언급하는 게 좀 참 죄송하긴 하지만은 이게 좀 짚을 건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특수수사라는 게 원래 압박이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뭐 예를 들면 정몽원 회장님도 수사받다가 돌아가셨고 그렇죠. 그 남상국 사장님 그분도 음. 수사받다가 바로 그냥 돌아가셨고 뭐 이재수 사령관 뭐 이런 아, 분들 다 그랬죠.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특수수사라는 게 참 조심해야 되고 핀셋으로 딱 뽑아가지고 신속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거 굉장히 정쟁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대표까지 나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끌어왔거든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측근들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 수사도 너무 많이 당하고 자꾸 그 주범에 대한 수사가 안 들어가니까 주변만 그러니까. 쑤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과잉 수사냐 꼬리 자르기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제가 따져볼게요. 이게 과잉 수사로 만약에 누군가 돌아가셨다고 이 5명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시점이 안 맞아요. 왜? 과거에 돌아가셨던 유한기 씨, 그리고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2021년 12월에 돌아가셔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때 당시 수사를 안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렇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네, 근데 그때도 두 분이나 돌아가셨다는 것은 아무래도 과잉 수사보다 왜 수사 안 할 때니까 이분들까지 돌아가셨고 한다 보면은 꼬리 자르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칼끝이 안 가면서 하위 직원들이 다 뒤집어 쓰겠다라는 이 아하. 두려움. 그리고 그 괴로움. 전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이라도 이 수사를 더 장기화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빨리빨리 법원에도 출석하고 뭐 영장을 기각하면 기각한 대로 검찰도 빨리 불구속 기소를 하고 아니 구속 기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정리를 하고 내려오게 해야지. 그렇지. 이거를 계속 놔두고서 서로 막 죄가 있다 없다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들어붙이고 하다 보니 이 수사 관련자들은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이게 이야기한 거는 가장 큰 갈등은 뭐냐면은 결국 관련된 인물들이 뭔가 해명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재명 대표와 연루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 그런데 그럴 만한 근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초지일관 다 소설이다. 정치 보복이고 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수사를 받을 때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가령 네이버나 또는 두산건설이나 예. 정진상과 전 실장이 전영수 실장이 네. 뭔가 관계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물론 그것도 이제 구속영장의 청구서의 내용이지만 나중에 이제 또 재판에서 이게 다뤄져야 되겠지만 기소가 된다면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의 신분에서는 얼마나 엄청난 압박이겠어요. 그렇죠. 이게 검찰 수사를 안 받아본 사람들은 모르면 여러분들 신인규 변호사는 검찰 수사를 받아봤어요? 저는 뭐 제가 이제 입회를 많이 하는데 제가 당사자로 받아본 적은 이제 선거 관련된 없죠. 거 말고는 없죠. 그런데 네. 변호사가 입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가 입회가 없는 참고인이든 피의자 조사도 많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압박이 엄청나요. 그쵸.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그러니까 밤까지도 봤는데 이번에 이제 전영수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지난 12월에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소환할 계획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시간도 이제 한 3개월로 지났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갔을 때 자꾸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지시해서 명령을 내려서 성남 FC 관련 건을 처리했다. 이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답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모셔왔던 사람과 그동안 비서실장으로서 모시던 사람의 일인데 그걸 술술술 진술해도 얼마나 큰 부담이에요. 네, 맞습니다.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뭐 책임 공방,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돌아가신 거고 이재명 대표는 조문에서 뭐 7시간이 넘게 기다렸지만 20분밖에 결국 뭐 조문을 못했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사건을 두고 민주당의 반응이 어떻느냐, 민주당 내부의 반응이 어떻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찬 형님 말씀해주신 대로 고민정은 약간 뭔가 사퇴를 시사하는 듯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소위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의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상민 의원, 뭐 조응천 의원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크게 들리고 있는데 기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비명계 조응천 의원 이태진 압박. 요거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이재명 대표가 심적 고통이 컸다. 아프다, 많이 아프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지난 대선 경선 때 그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많이 아프다, 많이 아프다. 요게 이제 내용인데 이번에 요 얘기가 다시 나왔어요. 근데 말하자면 자기가 이제 등에 칼이 꽂혔다 이런 건데 이 와중에도 당연히 비명계 인사들은 메시지를 세게 내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목소리가 좀 더 커지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가장 세게 낸 분이 김혜영 전 의원. 김혜영 의원이죠. 김혜영 의원이 이제 명을 다했다. 대놓고 그냥 사퇴하라고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재명 이름을 따서 이제 명을 다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게요 사실 너무 상식적인 일을 지금 민주당이 너무 비상식적으로 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정 전 실장의 죽음의 원인 중에 하나도 유동규 씨가 지금 많은 말들을 뱉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재명 사단들이 분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끝까지 감추고 뭐 김만배라든지 정진상은 입을 닫고 있지만 유동규 남욱은 입을 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분도 가운데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 이런 좀 괴로움이 좀 가중이 됐을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들이 지금 구심점이 없어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가 하나씩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도 이제 태도 변화가 되면서 뭔가 지금 김혜영, 조응천 중심으로 뭔가 이제는 이게 좀 세력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는 가능성을 내비칠 수밖에 없는 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그 세력이 된다는 거 확인을 했어요. 한 30명 이상.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민주당의 이런 분열적인 상황이 더 가속화될 것 같다. 저 이렇게 일단은 진단을 합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기결이 됐냐면 총선이에요. 총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그래도 또 좀 빠졌다가 그래도 이제 결집을 하는 것이 반복이 되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도 169명 2020년에 총선 때는 무려 180석의 그렇죠. 정용 정당이에요. 네. 그런 정당에 또 전통적인 정당이고 지지층들이 결집하는데 최근에나 보면 이 탄력성이 떨어져요. 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 사법 리스크가 계속 쌓이니까 서울도 영향을 받죠. 수도권 영향을 받죠. 그리고 선거에서 중요한 무당층과 중도층도 영향을 받죠. 또 전체적으로 전국 선거에서 최종적인 결과를 낼 때 중간에서 어디 쪽에 힘을 실어줄까 중요한 지역이 어디에 우리가 따져보면 수도권이 수도권이죠. 있고 또 영남이 있고 호남이지만 또 어디가 있어요? 충청이죠. 충청 강원 충청에서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계속 누적되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안 좋은데 이걸 보세요. 지금 고민정 의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친명 지도부잖아요. 그런데 다 지역구가 서울이야. 정청래 그렇지. 서울, 장경태 서울, 고민정 서울. 고민 되는 거죠. 서영교도 서영교도 그다음에 서울이죠. 또 더군다나 박찬대 인천. 의원은 인천이지만 수도권이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인천이지. 그러니까 본인 다 지역구를 해서 비롯해서 수도권이 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러면 지금 조홍천 의원은 더 똥줄 탈 거야. 조홍천 의원이 썬소리를 한다지만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죠. 지역구에서. 그런데다가 또 본선까지 위협이 되지. 근데 지금 조홍천 의원이 지역구 어디예요? 남양주예요. 그건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이 지금 민주당의 다수인데 영남에는 별 몇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부산도 불안해. 부산도 2020년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 지금은 부산은 거의 지지율상으로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간이 뚝 떨어질 거예요. 지역구 의원들은.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수도권 특히 서울 또 PK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 결단 또 사퇴 요거는 목소리가 아니,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 근데 형님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갤럽 여론조사 보면 수도권에서 거의 영남만큼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지지율이 격차가 확 벌어진 게 나왔었잖아요. 18% 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나는. 근데 그 또 리얼미터로 보면 민주당이 조금 더 높아요. 오차범위. 그건 어떻게 봐요? 이번에 이 여러분들이 지지율 조사에서 지난주까지는 리얼미터도 그렇고 갤럽에서도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된 조사, 발표된 건 지난주에 실시됐겠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 뭐 그게 강제징용 얘기가 있겠죠. 네. 이게 일본 이슈 때문에 그렇죠. 강제징용 때문에 네. 반사이익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선 때 되면은 일본 이슈로 총선 때까지 영향이 갈 거다. 그건 어려워. 그리고 총선 때는 일본 이슈가 결정적인 투표의 이슈가 되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중요한 것은 일본 이슈로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건 지금 위기 탈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과 그다음에 특히 이제 서울 그리고 이제 충청 그리고 무당청 이제는 무당청이 더 중요한 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제 분석하실 때 배종찬 소장의 우리 정치 왓수다 방송을 들으면서 지금 300명이 좋아요가 넘었는데 춤을 춰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동시 접속자도 지금 1,000분이 오, 넘었습니다. 1000분. 그렇죠. 와.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춤을 춰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결단과 변화가 없으면 총선이 매우 위태로워진다. 이런 위기가. 근데 저는 하나 또 궁금한 게 위기감이 있는 제일 게 크다고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이게 지금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요. 저도 세부 지표를 보면 갤럽 걸 봤을 때 굉장히 그 중도층에서는 부정 여론이 거의 3배 이상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스윙 보터들이잖아요. 무당파 그렇죠, 중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총선에 갔을 때까지도 계속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좋다보다 부정이 3배가 더 높다면 이분들이 그러면은 국민의힘을 찍어줄 수는 없잖아요. 정권 심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근데 민주당은 그러면 찍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그런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중도층보다는 이제 지금 이 정치 지역에서는 무당층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 내가 하려고 그랬잖아요. 무당층. 왜 중요하냐면 중도층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이런 개 난장판의 정치판 나 투표 안 해. 놀러 갈래 그냥 차라리 안 해. 이 XX 저 XX 그러면서 나 안 해 이렇게. 새끼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당층이에요. 무당층은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또 국민의힘도 아니야. 근데 무당층은 투표에 대한 정치에 대한 관심은 또 많아. 내가 어느 당인지 정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들은 투표를 하러 온다는 거야. 그럼 이들은 뭐냐? 이들은 일본 이슈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쪽으로도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으로 못 가. 그렇죠, 못 그래서 가고. 지금 이 사람들이 무당층인 이유가 국민의힘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쪽으로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당으로 남아 있는 것이거든. 무당.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 민주당이 변신하지 않으면 상당히 그는 위험 요인이고 일본 이슈만으로 총선 때까지 가서 그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 투표 안 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일본 이슈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무당층들이 그 아까 우리 형님 말씀 빌려서 하자면은 결국 투표장에 또 많이 안 나갈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사람들은 누군가는 또 찍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정말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쪽 다 지금 모순 관계이기 때문에 자강두찬이라. 그러니까 지지할 데가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직 뭐 총선까지 1년이 넘게 남았고 정치에서 1년이라 그러면 일반 정치 바깥의 시기에서는 10년 같은 긴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기는 뭐하지만은 여하튼 이재명 대표 때문에 민주당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 안에서 비명계 인사들의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명을 지르고 있죠. 지금 말 그대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에게 악재도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은 우리 절대 방탄 국회 아니다. 정말 민생 국회다라고 하면서 임시회를 열었어요. 365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했는데
외유성 그 해외 출장 논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불난 집에다가 석유를 갖다 들이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외유성 논란을 빚은 건 아니지만 여하튼간에 이번 상반기 내에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상반기 내로 물러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안 물러날 걸로 끝까지 버틸 걸로 보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요.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정진상과 김용의 입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그나마 대표라는 공천권을 가지고 있고 잠재적 권력자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가만히 있고 정진상, 김용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데 이걸 내려와 버리면 이제 본인도 그 뒷감당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못 내려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이제 변수는 체포영장이 이제 한 번 더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표를 한번 보고 그때는 진짜 뭐 예를 들면 가결이 될 수도 있고 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 달려 있다. 영장을 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전 이재명 대표의 거취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결국은 지지율이겠죠. 지지율이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 속에서는 이재명 대표 주변에 이 가까운 이른바 친명 핵심 이해관 의원들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살 길이 중요한데 이런 지지율이라면 본선에서 당선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 그렇죠. 수준이다. 판단되면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것이 이제 5월이냐 9월이냐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뭐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든 또 추가적으로 뭐 백현동이든 위례지구가 됐든 추가적으로 또 재청구가 되면 그걸 또 방탄해서 비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여론은 더 타격이 되겠지. 왜? 일단 이 체포 동의안이 상처가 엄청나게 남는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우리 국회의원들 이야기하는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민생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외유를 했다. 이거는 국회가 회기 중에는 아예 국회의원들은 출국 금지를 시켜야 돼요. 아하, 출근. 그러니까 국회 회기 중에는 외국에 아예 나가지 못하도록 물론 그것이 국회의장과 또 그 외에 다른 복잡한 절차들을 통해서 승인을 받는다 몰라. 그래서 저는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이 외국에 나갈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을 때만 출국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출국 금지시켜버려야 돼요. 아하.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짚자면은 민주당에서도 아마 이재명 대표가 좀 요런 절충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전제하에 이제 대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약간 그 친명과 비명 간에 서로 이렇게 절충안으로서 예를 들면 원내대표를 조금 비명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밀어주고 이재명 대표는 내려오는 방법 내지는 비대위원장을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빠져주는 뭐 이런 식의 약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민주당도 좀 활로를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도 좀 듭니다. 그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명하거나 친명 쪽에서 결정하는 비대위원장은 아바타죠. 그거는 여론이 더 악화되고 오히려 그런 꼼수에 대해서 중도층의 비난 여론 심지어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도 추가 이탈을 내버리게 되거든요. 당은 거의 이제는 질이 멸렬해지고 자멸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삼총사 전략이다. 이걸 이제 우리 방송에서 지금 단독이죠, 그죠? 단독인데. 잠깐만요. 단독하기 전에 저 오늘 저거부터 일단 슈퍼챗부터 좀 읽어드려야 되니까 너무 밀려가지고 JKANG 그러니까 제이강이라고 읽어야 되나? 제이강. 김재섭 위원장님 어제 김재동이랑 방송한 거 힘들어 보이시던데요. 어제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네. 정의님 정치인사의 자리 뺏긴 도나스 그래도 우린 한 마음입니다. 저는 자리를 뺏긴 적이 없어요. 제가 잠깐 땜빵을 했을 뿐이지. 근데 나가면 항상 홈런 치고 오잖아요. 또 나가면.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리고 저 땜빵은 우리 신인규 변호사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서 땜빵을 하고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고. 정치인사면 MBC? 네, MBC요. 스티브 장님이 뭐 많이 보내주셨어요. 2,000원씩 쪼개서
이준석이 개혁보수 대선 때 이대남 미대남 갈라치기로 수흑골통 인증한 사람 아님?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스티브장님 실제 내 주변 이대녀 대부분이 이준석 때문에 이재명 찍었음. 그런 이준석 리더로 삼는 천아용인입니다. 천하용인은 아니고요. 네,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일리버님 스티브장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성 할당제 관한 토론은 4년 전부터 한 것 같은데 짧은 지식으로 선동 노노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유 이게 뭐 이렇게 여러 개 보내주셨어요, 스티브장님. 뭐 아무튼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비판입니다. 뭐 저는 언제든지 정치인은 비판에 그 노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달게 또 이준석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을까라 싶고 여기서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갑자기 대스타가 오셨어요. 갑자기 대스타. 난입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 와. 오세요. 와. 아니 저 의자 좀 가지고 오세요. 갑자기 자리를 이쪽으로 좀 난입해서 난입. 당겨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예. 땡겨? 아니, 이쪽으로. 이렇게. 아니 여기 저 안녕하세요. 갑자기 아유 반갑습니다. 요새 야 요즘 제일 어서 몸값이 요- 비싼 요새 인기 바쁘신 분 많아. 아니야? 요새 인기 어, 많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예. 여러분 저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왔고요. 저희 그 슈퍼챗 후원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와 이상민 팬들이 많으시다. 이상민 우주 대스타. 지금 반응 뜨겁습니다. 아 우대 아. 우대합니다 우주 대스타. 저는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아, 제가 재밌게 그러니까. 평가를 받게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민 밥입니다. 자 예의가 없어. 얘 끊어버릴까? 여기 이상민 나간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상민 좋다는 분들도 좀 있어요. 네네. 자 일단 후원과 저 슈퍼챗 동료 한번 해주시고 예. 한번 진행해 보시죠. 그 후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동료를 하라고요? 그렇지.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그 시대를 만나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오므라이스 먹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오므라이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벌어야 됩니다. 네. 돈 좀 보내주세요 그냥. 좋아요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 참니까? 좋아요도. 상민 효과네. 좋아 빠르게 여보 사랑해.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님 역시. 그 일본에 가는데 물론 뭐 통역이 있는데 일본어를 좀 하실 줄 아세요? 그 와타시와 윤데스. 자케 이빠이 고다사이. 작게 이빠이. 다 들립니다. 고맙게.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도 이빠이. 다 아니 들립니다. 이거 반란군 아니야 이거? 저 김브랜드님 저 아는 동생입니다. 재섭이 형 이상민 조만간 김어준 주선호 소개팅 한대요. 진짜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진짜요? 다스베이다에 제가 출연을 해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여성을 만들겠다는 거야? 오늘도 파란 옷 입고 왔잖아. 그러네. 파란색의 피가 잠깐만. 예. 잠깐만 제가 우리 이상민하고 또 타 방송사의 한판 승부를 같이 하잖아요. 이상민이 요즘에 김어준 사람이 됐어. 준라인이구나 준라인. 김어준 라인. 사실이 아닙니다. 좀 자제하고. 네네네. 당신은 누구한테 들으신 겁니까 그런 얘기? 자기가 이야기했잖아 나한테. 김만배 전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예. 저 김어준 성대모사로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주제가 뭐였죠? 안녕 끝. 느낌이 있어 느낌. 많이 그렇습니다. 직접 하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네, 슈퍼챗 또 이렇게 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뭘까요 저분? 네. 아유 아니 근데 네. 요새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좀 기분이 꿀꿀하지 않을까요? 기분이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네. 김기현 후보도 대표 만나셨던데. 또 그런 얘기 합니까? 특히 위원장은 거절하셨고. 그러니까 왜 거절했어요? 혁신 전당대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뭘 자꾸 만져 만지기는. 만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쟁이님께서 또 이명박 상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아요가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헬기. 댓글도 헬기? 스카이다이빙 다 타야 돼 이게. 헬기 오세요. 뭐야 그거? 스카이다이빙하는 이명박 성대모사. 그런 걸 했었어? 네네네. 인기가 좋아요. 아니 근데 요새 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간접적으로 많이 영향을 줬고 또 이재명 대표 잡는 사람도 이 사람이다. 대구에 계신 분이던데요. 대구에는 내밖에 없어요.
아니 나는 당의 고문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지 내부 총질하는 그런 사람은 품격이 다릅니다. 좀 더 잘하는 거 약간 폼 올랐어요, 올라왔다. 정의님께서 장민 씨가 오셨네. 혹시나 준수돈 오셨나 했네요 하는데 방자하게 그 준수돈 얘기나 하고 자빠졌어요. 그리고 천하용인에 대해서 좀 덕담 좀 해주세요. 내 그래도. 패배자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말씀 근데 아끼시네. 시장님 기분 좋으실 때 노래 한 곡도 하시잖아요. 시장님 노래 조금 한 소절만 듣고 싶은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네. 그러게 나 지금 왜 갑자기 또 대통령이 나오나 했어. 돈을 더 쏘시면은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자본주의에 입각하기 때문에 노래 들으려면은 쉽지 않아요. 네네. 총수님 사랑합니다. 자 어디 보자. 동방쌍룡님이 이상민님 김어준이 소개팅 해주는 여자 혹시 조모 씨의 따님 몸이 오.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이거 진짜 맞아? 방자하다. 김어준 씨가 진짜 저를 소개시켜 주려고 그랬어요. 누구? 조민.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제가 그 관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싶냐 했더니 다 손을 들더라고요. 근데 다 개딸들이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오. 네가 양아들이 아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저 이미 양아들이에요. 아, 예. 아니 이상민이 나와서 굉장히 성대모사 열심히 하는데 정작 우리 카노라님께서는 카노리님. 카도니님께서는 인규형 후원금액만큼 아우 아니 신인규를 더 주고 가네. 멋있어. 아유, 예. 저도 사랑합니다. 예, 아낌없이 네, 사랑합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 팬덤이 있어요. 잠깐만 그러면은 우리 이상민은 조민을 소개팅 해준다면 할 거야? 아 해야죠. 한다고? 아니 아, 조민뿐만 상민이가 아니라 다 해요. 들어오면 해요. 다 합니다. 전 박근영 씨도 가능해요. 예. 자, 우리 킴 다이브 팀님께서 국바세 신인규 대표님 목소리 라이브 TV님 감사합니다. 또. 자 잠깐만 우리가 지금 오늘 한툭 써야겠다. 지금 써야겠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이상민이 난입한 이후로 슈퍼챗이 굉장히 많이 써주시고 계신데. 좋네. 예. 어유. 이거 뭐 오늘 심지어 구텐김님의 첫 슈퍼챗이래요. 아니 나는 하나도 없어. 나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배종찬 배추도사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버림받나? 아 형님은 주로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6.25 전쟁도 겪었고 베트남 전쟁도 겪었고 너무 우리 후배들이 너무 하는 거 아, 아니에요? 베트남전은 허경영 씨도 겪었어요. 네, 우리 스티브 장님께서 천하영인 너희들이 세월이 지나면 권력을 질 것 질 것 같냐? 같냐? 세상이 그렇게 만만할 것 같냐?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도 대통령 될 줄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이 몰라요 정말. 안미는 몰라. 네, 동의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오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도를 안 나갈 수가 없고 그렇죠. 해야 될 건 해야죠. 진도를 안 나갈 수 없으면 다시 분위기를 조금 침착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나는 삼총사 전략은 뭐냐면 지금 삼총사 전략. 이재명 총이잖아요. 총. 네. 이재명 대표만으로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낙연 전 총리 이재명 총통 아니고요. 정세균 왜 그래 사람이 그다음에 네. 정세균 전 총리 총리. 그다음에 예. 김부겸 전 총리 저는 이 어벤져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수습하는 수밖에 없다. 삼총이. 정세균 전 총리가 관리의 세균이라고 하잖아요. 관리의 세균. 네. 이 불안감을 잡아먹는 세균, 박테리아, 정세균 전 총리가 나와서 혁신 비대위원장 하면 좋고 나는 이낙연 전 총리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미국의 이낙연 전 총리 할 말 많죠? 하이헬로 안녕 이낙연입니다. 우리 썰렁한 개그는 그만하고 슈퍼챗 읽겠습니다. 배추도사님 늘 존경합니다. 늘 멋지십니다. 라고 거짓말 하셨습니다. 디제이님께서 이상민님 고정해 주세요. 슈퍼챗 박박 터진세요. 우주 대스타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 많아. 바빠. 정작 제가 고정을 하면 슈퍼챗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압니다. 아 삼총 얘기하셨고. 자, 그러면 삼총은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그 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 이재명 총통은 아니고 총통 빼고. 네, 총통은 빼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제 그 삼총이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은 하셨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오늘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떠난 뒤에 남긴 말들, 떠난 뒤에 남은 말들, 요 내용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 불렸던 전모 씨가 돌아가시면서 남겼던 유서의 내용 한 가지를 읊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의 친척이라는 분이 JTBC 단독 보도를 통해서 밝혔던 내용, 요 내용 두 가지인데 일단 그 친척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대표를 향해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나라는 말을 이재명 대표께 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그 비서실장이 유언에 남긴 내용, 아까 전에 종찬 형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측근에 대한 인성을 길러달라, 그렇죠. 이 얘기를 했거든요. 측근에 대한 인성을 길러달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신 변호사님? 글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유서 전문을 아직 유족들이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네. 부분만 부분만 튀어나와가지고 맥락을 다 볼 수는 없지만은 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도 뭐 오랜 세월 정치하면서 정치적 동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뭐 같이 일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느낌이나 소회 같기도 하고, 또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 뭐 그만두라부터 해가지고 아까 또 그 유족분은 뭐랬죠 정확한 워딩이 왜 무엇을 위해 누굴 위해 정치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식 내지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마음 정도의 수준을 이렇게 대변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사실 돌아가신 분은 정치인은 아니에요. 이분은 직업 공무원이고 그냥 성실하게 늘공으로 사시던 분이고 아마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그렇죠. 맡겼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본인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난 거죠. 시장과 비서실장으로 만난 건데 참 이제와 생각해보면 너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했고 공무원으로 한 평생 열심히 살았던 분이 이런 비극적인 좀 결말이 돼서 전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금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 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재명 대표는 주변에 도와줬던 사람들 또는 그것이 지시가 됐든 명령이 됐든 아니면 공감이 됐든 지금 각종 의혹으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또 이미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람들도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가 아니라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태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적어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어떻게든 이것을 내가 대응을 해 나가겠다. 그게 아니고 시간만 마냥 지나면 이 사람들도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의 길이 됐든 계속 목소리가 높아지고 김혜영 전 최고위원님들 왜 민주당 내에서 지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김혜영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서도 할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는 자기가 봤을 때는 이 상황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점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지난번에 체포 동의안에 반란표가 나왔던 데도 그런 배경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민주당도 타격이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에게도 엄청난 타격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했죠. 좀 예의가 없죠. 예의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배 소장님은 너무 말이 길어요. 말이 길면은 언론에서 써주질 않아요. 롱토커야 롱토커. 네, 본인이 추구하시는 가치를 칼럼에서나 쓰시기 바라고 우리 민주당은 단합해야 되고 통합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전 이재명 대표가 저는 조금은 이게 정치인으로서 리더로서 전 자격이 없다고 봐요. 왜 네. 그러냐? 과거에도 지금 그 대선 전만 해도요 측근들이 다 입을 닫았었어요. 유동규 씨도 그때까지 입 안 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켜줬던 거야. 그렇지. 그럼 왜 지켜줬겠어요? 이재명이 대통령만 되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소름 돋는 게 0.7%만 더 얻었더라면 지금 수사 됐겠습니까? 완전히 덮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기다렸다가 지금 대선 결과 이후에 유동규 씨부터 입을 열기 시작한 건데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이재명 대표가 몸통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이 몸통이다 늘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렇지.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몸통이라는 게 상식인데 전 죄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본인이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제 측근들이 다 구속 들어갔고요. 제 측근들 5명이 죽었어요.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죄가 있든 없든 나로 인해서 이게 다 촉발된 일이니까 내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고 그냥 검찰청 걸어 들어가겠어요 진짜. 아니, 구속이 되든 아니면 내가 불구속 나와서 다시 또 대권주자로 반열에 올라가든 다 내 몫이고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그리고 내가 법률가고 변호사도 붙여서 가면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계속 도망 다니다 보니까 질질질질 끌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게 선대위원장에서도 패배했는데도 개항에 나가가지고 배지 달고 뭐 거기까지는 양해하더라도
대표 선거까지 나가가지고 나는 77%를 얻은 사람이니까 나를 수사하면 이건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야. 이게 안 맞잖아요. 아니 근데 신인규 너무 도망가는 것 변호사의 같아. 이 적나라한 이 대목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궁금해져요. 과연 지금 파리에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구를 내줬죠. 잠깐 분위기 너무 산만하세요. 또 본인이 괜찮아. 그런 것도 다 우리가 반영이 되고. 우리 덩치도 산만해서 괜찮아. 괜찮아. 내 괜찮아. 고향이 덩치도 산만해. 마산이야. 네, 산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5만 원짜리 슈퍼챗 하나 읽겠습니다. 그럼 송영길 버전으로 갑니까?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파리죠. 메르시 볶음 파리에서 크라상 듣고 드셨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슈퍼챗 좀 보여주십시오. 올프렘 하트님께서 JM은 뭘 믿고 저렇게 알아모임인 걸까요? 단순히 민주당과 그 극렬 지지층만 믿고 경거망동했다고 보기엔 너무 아마추어적인데 말이죠. 민주당도 빨리 저거 제거하고 새판 만들어야 싶은데 거기도 보신주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쪽 당 원로들은 뒷박 늙은이로 전락한 거지. 그리고 배 소장님 화이팅! 언제나 응원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배 소장! 김장김 씨 고맙습니다. 근데 약간 김성태 전 원내대표랑 뭐 비슷한데? 그 김석수 그거 비슷하잖아 지금. 살짝 느낌이 나. 김성태 의장님이 먹죠. 스티븐 장님 그리고 피터 램님 마사이석 감사합니다. 이상근대 아주서 정성호가 들어간다. 발음이 안 들려. 천둥 번거수 같은 지금 현정권에 대해서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상 엄동설화에 벌어진 덕격처럼 마사이석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 근데- 턱이 아픈다. 아니 근데 지금 가만히 계세요. 게시판에 글이 나왔는데 이상민 다스베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정치 봤을 때는 대충 한다 이렇게 나와. 여기 왜 대충 해요? 아니 똑바로 해야지 근데 여기도. 제가 열심히 해도 그 존경하는 김어준 총수님이 다 잘라요 편집돼요. 거기 방금 열심히 하는 게 들었어? 아니에요. 존경하는 기분. 존경하는? 야 그럼 여기는 존경 안 해요? 경애하는. 경애. 네네네. 친애하는. 존경한다고 하니까 네네네. 진짜 존경하는 네. 줄 알더라. 여기는 빌어먹을. 뭐야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우리 식구잖아. 그래? 예의가 없네. 끊어버려야겠네. 상민이는 다스베이드 사람이 다 됐어. 이미 넘어간 것 같아. 아니 출연료를 많이 주나 봐 거기가. 그건 맞아요. 그래요? 네. 역시 돈 때문에 이게. 우리도 조금 올립시다. 뺏겼네. 내 출연료. 제 소관이 다시 뺏어 와야 돼.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출연료 시즌이라. 여러분의 후원과 슈퍼챗이 상민이의 출연료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뺏겼다. 네, 그렇게 가고요. 오늘 네. 또